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턱관절을 이용한 이 전신치료법인 기능적 뇌척추요법이죠. 네.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최근에는 턱관절의 비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자, 한의학 박사이시면서 의학 박사이신데요.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턱관절과 네. 척추 9번 흉추부터 12번 흉추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상에 대해 소개해 주셨거든요.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1번 요추부터 5번 요추까지 그리고 천추 및 꼬리뼈 등 골반까지 관련된 어떤 질병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소개해 주신 9번부터 12번 흉추까지의 척추가 잘못됐을 때는 특히 9번 흉추죠. 이상인 부신 또 신장과 관련이 됐고 10번 흉추는 신장, 11번 흉추는 신장과 순뇨관과 관련이 되고 마지막 12번 흉추의 이상은 소장과 관련된다는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요추와 천추, 꼬리뼈 이상은 각각 또 어떤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예, 우선 요추는 이렇게 5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요추는 이제 옆에 신경이 지나면서 모두 장부와 연결돼서 있는데 우선 오장육부와 연결돼서 먼저 설명드리면은 1번 요추 옆을 지나는 이 신경은 이제 대장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이제 사타구니 쪽에 서해부 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번 요추에 만약 문제가 발생해서 이 신경의 압박을 받는다면은 변비나 이질, 설사 그리고 어떤 대장염 등과 관련되면서 특히 탈장과도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리뼈인 2번 요추의 어떤 신경이 압박이 받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맹장하고 복부 쪽 그리고 다리의 이 대퇴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충시염이나 이 여자의 산독증 또 어떤 허리 다리 쪽의 경련이나 호흡곤란 그리고 대퇴부의 통증 등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추, 3번 요추에 만약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신경은 이제 남녀의 생식기나 방광, 그리고 자궁, 무릎, 고환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남녀의 방광질환이나 또 생리불순, 생리통 또는 유산이나 야뇨증, 갱년기 증세 그리고 남녀의 정력감퇴나 무릎 통증 등 주로 하복부 질환 및 생식기 질환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허리뼈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옆을 지나는 신경의 눌림으로써 남성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이제 모든 허리 근육 및 등 아래 부분의 근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로 인한 어떤 소변 분리 그리고 남녀 할 것 없이 배뇨곤란이나 배뇨시의 통증, 빈뇨 등의 증상을 비롯해서 허리의 통증 그리고 등의 통증, 좌골신경통 등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추에서 만약에 신경이 눌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방광을 비롯한 무릎 아래 발목, 발바닥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의 어떤 혈액순환 장애 등과 관련되고 또 발목의 통증이나 그리고 다리의 경련 또 다리의 허약 또 다리 부분의 냉증과 깊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5마디의 요추 허리뼈죠. 고장이 나면 이 또한 방광 또 대장, 생식 기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군요. 그런데 혹시 영치뼈나 꼬리뼈가 고장이 나도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네. 엉치뼈는 소위 말하는 천구를 말합니다. 이 천굴이라면 이 응치뼈의 천굴을 말하는데 네. 이 천굴이 만약에 비틀리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주로 엉덩이뼈에 해당되는 이 좌골과 히프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체 이제 천골과 장골 질환을 비롯해서 또 천장 관절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척추 이 만곡증 문제라든지 등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꼬리뼈는 직장과 학문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치질이나 치루, 그리고 항문의 어떤 가려움증, 그리고 미골, 꼬리뼈의 통증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런데 이 요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어떤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나요? 예, 허리에서 신경이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그 통증의 방향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허리뼈에서 만약에 신경이 눌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주로 허리 위쪽에서부터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허리 안쪽으로 사타구니를 감싸고 서해부 내측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그래서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허리 위쪽이 아프거나 또는 사타구니 및 서해부 부분에 국한된 통증이 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추에서 만약에 신경이 눌린다면은 네. 그 바로 1번 요추 그 아래 부분에 부분은 이제 신경이 주로 지배하기 때문에 허리 부위를 감돌아서 넓적다리의 이제 대퇴부 부분을 통해서 분포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한 이제 통증을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세 번째 요추 이하에서 주로 이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3번 요추 옆에 만약에 이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허리에서 이제 다리에 이 허리 쪽에서 다리에 이제 안쪽을 감싸고 내려와서 무릎 안쪽에서 안쪽 부위까지 주로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만약에 3번 요추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면은 무릎은 다치지도 않는데 무릎 안쪽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박사님, 허리 디스크는 주로 몇 번째 허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리고 1, 2, 3번 허리뼈 말고 4, 5번 이 요추와 천추의 이상 시에는 어떤 부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허리 요추 사이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보통 4, 5번 사이가 가장 디스크가 많이 발병하는 부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네 번째 요추 옆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면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오면서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다리의 전면을 감돌고 내려오면서 무릎 쪽을 감싸고 다시 앞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신경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제 주로 지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5번 요추의 신경이 만약에 4번 요추의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그 4번 요추의 신경 노선을 타고 무릎 앞쪽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엄지발가락까지도 감각에 둔하거나 또는 마비가 오거나 하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허리뼈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허리에서 이제 허벅지, 몸의 양측 측면을 타고서는 신경이 지배하면서 내려오는데, 무릎이 만약에 아프다면 무릎 바깥쪽 무릎이 아프겠죠? 그리고, 이 무릎 바깥쪽에서부터 무릎 밑으로는 다리의 전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발목과 발바닥을 지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까지 신경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의 압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은 그 신경 노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리가 땡기고 저리거나 또는 발바닥이 나무살 같거나 뭐 모래 밟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 5번 허리뼈에서 신경이 압박을 눌려서 오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허리 안에 엉치뼈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에 엉치뼈도 신경의 압박이 나타날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엉치뼈라고 부르는 부위는 의학적으로는 이 천골 부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천골 부위 양쪽에 이 엉덩이를 형성하고 있는 이제 엉덩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장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앉았을 때 이제 바닥과 이제 닿는 부위가 보통 이제 궁둥뼈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좌골이죠. 앉을 좌자 써서 좌골이라고 하고 또
이 앞쪽에 이제 불두덩, 즉 남녀의 생식기가 있는 부분을 보통 이제 두덩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치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골과 장골 그리고 좌골, 치골 등이 합쳐져서 하나의 골반강이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들의 합쳐진 뼈를 골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골반 중에서 특히 이제 허리뼈와 직접 연결이 되면서 모든 상체 하중을 떠받쳐주면서 중력을 분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가 좀 전에 설명드린 천골, 이 천골이라는 뼈입니다. 말하자면 엉치뼈죠. 네. 이 천골뼈는 4개 구멍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지나는 이 신경이 또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들 신경 중에서 만약에 꼭대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이 신경이 만약에 압박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우리 신체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리의 뒷부분, 아랫다리의 뒷부분 쪽으로 당기거나 저리거나 또는 지간하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유발되게 되고 거기에 문제가 되면은 주로 이제 새끼발가락까지도 감각이 둔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척추의 중요성 못지않게 이렇게 골반의 중요성도 우리 신체에서 아주 클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골반이 얼마나 인체에서 중요합니까, 박사님? 예. 제가 장장 10주에 걸쳐서 경추부터 꼬리뼈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척추뼈는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총 5개의 어떤 부위로 구분돼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목뼈가 7개가 있고 등뼈가 12개가 있고 허리뼈가 5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천골뼈도 원래는 5개가 있고 꼬리뼈가 또 4개로 이루어져서 총 목뼈부터 꼬리뼈까지가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응치뼈는 이제 원래는 5개의 뼈로 이루어진 거지만은 보통 나이가 이제 23살 전후로 되면서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융합이 돼서 하나의 뼈로 이루게 되고 또 꼬리뼈가 원래는 4개지만은 보통 이제 25세 전후로 해서 30세 사이까지 이제 중년 나이를 전후해서 4개 뼈가 또 하나로 융합이 돼서 하나의 뼈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골반뼈는 따로 분리된 뼈가 아니고 척추뼈와 그 하나로 연결이 돼서 우리의 신체 구조의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기둥주자 써서 척추라고 표현하는데 네. 척추의 기둥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 전체도 같이 틀어지게 되고 신체 구조의 변형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박사님, 골반이 이렇게 우리 신체 기둥 역할을 하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골반은 우리 신체에서 어떤 기능을 주로 담당합니까? 예, 골반은 우리 척추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척추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비틀리게 되면은 척추 전체가 또 틀어지게 됩니다. 주춧돌이 기울게 되면은 그 위에 올려놓은 기둥이 기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반은 남녀의 그 생식기 기능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 사이에 전신 균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백 반응계라는 원리에서 주장하는 바를 잠시 소개해드린다면은 우리의 척추는 목뼈부터 허리뼈까지 크게 대표적인 24마디 척추가 위로 머리뼈를 그리고 아래로 골반뼈가 연결되면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상하 기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골 엉치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또 후두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이 장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측두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꼬리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두개골의 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저평골이라는 이 뼈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 2, 3번 목뼈가 문제가 생기면은 만약에 5, 4, 3번 허리뼈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도만큼 움직임이 일어나는 구조 법칙을 갖고 있고 나머지 척추부터는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 법칙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로 인해서 목뼈가 틀어지면 허리뼈가 동시에 틀어지게 되고 또 골반뼈가 틀어져도 두개골뼈의 비틀림이나 또 뇌척수에게 순환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골반이 비틀려도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두개골에 문제가 발생해도 골반에 이렇게 역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좀 더 원리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척추 속에는 척수라는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이 척수는 위로 뇌줄기를 타고 연결되고 아래로는 허리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생성된 뇌 척수액이 척수를 타고 아래로 허리뼈까지 엉치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뇌로 올라가는 순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척수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척수경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꼬리뼈까지 연결된 이 척수경막이 틀어지면서 뇌신경계 이상이나 허리의 통증 등 거의 현대학에서 아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이상한 증상들까지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을 초래하게 되면서 다양한 신체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척추측만이나 일자목 또는 일자허리, 골반 비틀림이나 하지무력, 요통, 좌골신경통,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허리 협착증 등의 모든 척추 관련 질환이 모두 척추 자체의 문제일 경우보다 골반의 비틀림이나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머리의 무게중심이 척추의 중력중심축을 이탈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번 요추에서 5번 요추까지 또 천추, 꼬리뼈까지 관련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